한때 공식적으로 종교가 완전히 지워졌던 땅이 있습니다. 바로 구소련의 심장부였던 중앙아시아인데요. 지난 30년 동안 이곳에서 정말 극적인 종교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슬람이 다시 깨어난 거죠. 자, 40배.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짐작가시나요? 이게 바로 1991년에 카자흐스탄에 딱 88개밖에 없었던 이슬람 사원, 그러니까 모스크가요. 지금은 2,700개가 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야말로 폭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70년 동안이나 강제로 무신론을 강요받았던 이 땅에서 이슬람의 귀환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단순히 종교가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억압과 부활의 여정을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다시 깨어난 신앙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991년이었죠. 거대했던 소비에트 연방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 지역엔 엄청난 이념적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텅 빈 자리를 이슬람이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련이라는 거대한 우산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독립국가가 된 거잖아요. 이 신생 국가들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십 년 동안 억눌려 왔던 자신들의 뿌리, 바로 이슬람 유산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뭐랄까, 사회주의라는 낡은 지도를 버리고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나침반을 찾으려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슬람의 부활은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선 전국의 새로운 모스크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잊혀졌던 오래된 사원들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야사위나 나크슈반디 같은 중요한 수피 성지들도 복원됐죠. 이건 단순히 건물만 다시 짓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 삶 자체가 바뀐 겁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아주 중요한 순간들을 이슬람식으로 치르기 시작했고요. 수십 년간 막혀있던 메카로의 성지순례, 하지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아랍어랑 이슬람 경전을 배우려는 열기도 뜨거워졌죠. 말 그대로 이슬람이 사람들 삶 구석구석으로 다시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새로 권력을 잡은 정부들이 이 엄청난 종교적 열기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이슬람을 강력한 도구로 삼으려고 한 거죠. 과연 이슬람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어떻게 연결시켰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슬람의 부흥을 곧 우리 민족과 우리 전통 문화의 부흥이라고 동일시한 거예요. 당시 지배 엘리트들 입장에선 이게 정말 최고의 카드였죠. 왜냐하면 이슬람을 통해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고요. 우리는 더 이상 소련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권력을 다지고 국가를 세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슬람의 모든 걸 다 허용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여기서부터 아주 강력한 통제가 시작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핵심적인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정부가 인정하는 이슬람과 위험하다고 보는 이슬람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죠. 이게 이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밀어주는, 말하자면 우리식 이슬람입니다. 좀 유연하고 온건한 하나피 학파의 기반으로 토착신앙이랑 섞인 신비주의, 즉 수피즘을 포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문화와 전통에 맞는 이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정부가 아주 경계하는 외래 이슬람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살라피즘인데 이들은 그런 지역 관습 다 버리고 순수한 초계 이슬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생각으로 보이는 거죠. 소련이라는 철의 장막이 사라지면서 중앙아시아는 수십 년 만에 드디어 더 넓은 이슬람 세계와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물론 좋은 점도 있었죠. 외부 지원도 받고 교류도 활발해졌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존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전적인 사상들도 함께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영향은 정말 다양한 경로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같은 중동 국가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천 개의 모스크를 지어줬고요. 터키 계열 단체들은 학교를 세우고 파키스탄이나 중동에서 선교사들이 직접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져온 책이나 가르침들은요, 기존의 이 지역 사람들이 믿던 좀 민속신앙과 섞인 이슬람을 비판하면서 이게 진짜 정통 이슬람이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지역의 종교 지형이 아주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외부의 영향들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근본주의라는 아주 중요하고도 민감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신앙심이 깊어지는 건 좋은데 과연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더 신앙심 깊은 무슬림이 되어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려하는 좀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요,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줍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2007년과 2012년, 불과 5년 사이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맨 위에 나는 무슬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난 거, 이건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맨 아래 항목입니다. 정부가 샤리아, 즉 이슬람 율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이런 생각이 바로 근본주의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두 나라 모두에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을 보면요, 이 샤리아법 지지율이 5.5%에서 13%로 뛰었습니다. 퍼센테지로 따지면 무려 130%나 급증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그냥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독실해진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근본주의적인 생각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개념이 바로 살라피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근본주의가 단순히 사우디 같은 외부에서 수입되는 걸 넘어서서 이슬람 내부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더 엄격하고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영향도 있지만 이제는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밖에서 오는 것보다 안에서부터 변하는 게 훨씬 더 막기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중앙아시아는 아주 거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이슬람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른 힘들이 정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 힘들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줄다리기의 가장 치열한 현장이 바로 여기 페르가나 계곡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이 세 나라 국경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인데요. 인구는 빽빽한데 일자리는 없고 가난과 부패가 만연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불만이 급진적인 이데올로기가 자라나기에 아주 좋은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런 급진주의를 막으려는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고요. 또 소련 시절에 받은 세속주의 교육의 영향이나 높은 교육 수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 지역의 뿌리였던 수피즘 같은 전통적인 신앙의 힘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죠. 주변에 있는 러시아나 중국, 서방 세계가 계속 압력을 넣는 것도 큰 변수고요. 또 다른 이슬람 지역에 비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중요한 억제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반대로 급진주의를 부추기는 힘도 아주 강력합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만연한 부패와 심각한 경제 불평등이죠. 특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많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급진적인 사상에 쉽게 빠져들 수 있거든요. 게다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인 종교 교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이슬람 주류 내부에서부터 살라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아시아의 미래는 이 두 힘의 줄다리기, 그 균형점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지역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이슬람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더 급진적인 길로 나아가게 될까요? 이 질문의 답에 한 지역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